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시달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줄거리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 한 4파트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플로 준비하면서 좋게 줄거리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차용해서 플롯을 나눠줬고 진행자가 알아서 나누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자,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초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코노 마코토. 그녀가 어느 날 우연히 실험실에서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동차에 치일 뻔한 순간이 있었는데 순간 타임립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모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타임립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반 부분에는 마코토가 일상생활 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잖아. 마코토라는 애는 이런 애다. 요리 실습을 한다거나 쪽지 시험을 친다거나 평범한 소녀긴 한데 정말 덜렁대는 그런 캐릭터구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 우연찮게 그렇게 타임리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 매개체를 아까 전에 일부에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쿠키같이 생긴 걸로 갖다가 충전이 되고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거를 감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 이모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는 솔직히 좀 불가사의적인 인물로 조금 봤었거든. 여러 번 보다가 이번에 3번째 보면서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이 이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끝날 때까지 잘 몰랐었거든. 이모가 원작의 주인공이잖아. 원작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내용의 그 다음 세대 얘기야. 그러니까 시간을 달리는 소녀 소설의 주인공이고 이 애니메이션이 그 이후 시대를 다루는 거지. 아, 내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어서 물론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잘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간에 얘기하다 보면 이 이모도 나도 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뭐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도 과거에서 온 사람인가? 나도 그 생각은 조금은 하긴 했는데 물론 주인공보다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모의 정체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좀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서 주인공한테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언지를 조금씩 주는 그런 매개체일 뿐이라서 뭐 크게 막 이 여자는 뭔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식의 흐름이 전혀 아니라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냥 나는 나중에 부수적인 거를 조금 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 말하는 것도 대부분 일반론이잖아. 그냥 어른이 아이한테 조언하는 내용. 너네 또래 애들한테는 가끔씩 있을 수 있어. 나도 일요일날 공부하기 싫다 하고 잠깐 누워있었던데 갑자기 밤이 되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그래 그냥 오늘의 재밌게 나처럼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났는데 아 눈만 붙이자 그런데 4시간이 지나갔어. 주인공의 초반 설정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남자애 둘이랑 여자애 하나랑 이렇게 캐치볼 하면서 노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 사실. 근데 주인공의 성격이 워낙 이런 애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초반에 아무 거부감 없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괜찮은 초반 진행이 아니었나. 특히 자기는 뭐 실수도 안 하고 잘한다라고 했다가 막 요리 태워 먹고 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남자 날라와서 눕혀지고 시험 성적 5점 맞고 100점 만점에 이런 초반 설정이 뭔가 친근하게 다가온 덜렁대는 일반 여자 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이제 흘러가는 것도 있었고 야구라는 소재를 갖다 넣으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구 많이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은 부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전동차에서 내려가는 길이 완전 내리막이잖아. 근데 여기를 난 되게 잘 짜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20-30년 지나도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그 전동차 내리막길이라고 하면은 20년 후에도 난 기억이 날 것 같아. 내려가는 가파른 길이랑 인형이 올라가면서 알람이 울리는 장면, 이거는 누가 봐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장면이고 누가 봐도 전동차 지나다니는 길이구나라는 인지가 확실하게 들어서 너무나도 직관성도 좋고 괜찮았던 것 같아 이 장면 설정이. 자, 그 후에 마코토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원하고 가고 싶을 때마다 시간을 돌리면서 자기에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같이 야구를 하던 친구 중에 코스케가 고백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 후에 자신도 치아키한테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백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자꾸 시간을 돌리면서 없던 일로 만들기로 하고 아예 옛날로 돌아가서 치아키랑 관계를 아예 서먹하게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삼각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타임리프를 마코토가 계속 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가파른 언덕도 얘기를 했지만 그 갈림길 사이에 담벼락을 두고서는 가는 장면들이 있잖아. 그런 데서 보면은 선택이라는 그런 소재를 갖다가 그렇게 나는 표현을 해준 것 같아. 갈림길이 있고 중간적인 거잖아. 계속 돌리는데 그 시점이잖아 거기가. 아예 나중에는 자기가 결론을 내서 고백을 받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가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자기만의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갖다가 그 장소에서 물론 사람들은 좀 강가라든가 그런 데에서 시아케한테 고백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인상에 남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표현을 해줬다고 해야 되나? 난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 그리고 쓸데없이 다른 데다가 그렇게 능력 쓰는 거 보고는 차라리 저렇게 쓸 거면은 조금 더 많이 후로 가든가 좀. 난 이 부분이 그렇게 특이할 건 없었다고 생각해. 주인공은 별 생각이 없고 우연히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데 반대급부가 있고 그 와중에서 아이가 성인이 되는 뭐 이런 흐름이잖아. 이거 자체가 새로울 건 없는 내용이고 사실 전형적이라면 엄청나게 전형적이라서 뭐 내용 자체도 선머슴 같은 여자애가 남자에게 고백을 받고 비로소 여자가 되는 뭐 이런 거잖아. 뭐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봤지. 참 그 어바웃 타임이랑 다른 것 같아. 고백하려고 타임리프 쓰고 사람 도와주는 건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오히려 고백받았는데 도망가려고 타임리프를 그치. 써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특이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 어바웃 타임을 보고 또 물론 이거 여러 번 봤었지만 이 현대적인 게 이렇게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지. 후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타임리프를 계속 이렇게 쓸데없이 쓰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잖아. 근데 한편으론 단 한 번 남은 횟수에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도 하지 않았나.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은지.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한다면 제대 바로 다음 날로 왜? 나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왜? 그때서부터 선택을 내가 잘했었더라면은 그때 이후에 크게 한 선택이 뭔데? 크게 한 선택은 물론 별로 없었지만 편입 들어가고 뭐 그런 것과 됐었긴 했는데 명확한 게 없어서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스미슨? 가능한 한 빠른 시기면 좋지 뭐. 빠른 시기라면? 가능한 한 어릴 때면 좋겠지. 일단 준 예지 능력자 아니야. 그치.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과 그 어릴 때의 레벨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 뭐 훨씬 시도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시도할 수 있고 시행착오가 좀 덜할 테고 그렇겠지. 우리 형은 로또 있잖아. 그치. 로또, 주식이나 로또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로또 최고 당첨금액 했을 때 우리가 2,000원씩 냈었을 때 있잖아. 그때 최고 당첨금 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IMF 전후로 가서 삼성 주식을 잔뜩 사야지. 옛날에 스타만이 볼 때는 이런 전략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임요한을 상대로 뮤자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기겠지 마. 그 백투더퓨처 보면 과거 넣어가지고 스포츠 연감 사갔던 걸로 토대로 예지해가지고 돈 벌고 뭐 이거잖아. 그런 짓거리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건네서 얘기했던 거는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소재가 뭐 이제 요즘에는 좀 너무 진부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은 그래도 좀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좀 들고 상상할 수 있는 매개체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번에 나왔었던 그 백투더 비기닝이라고 아예 현대적으로 거기에서는 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컴퓨터 본체 같은 걸로 갖다가 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타임리프 기계를 갖다가 사용해서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 놨거든 마이클 베이가. 돈은 되게 많이 들어가. 일단은 뭐 액화질소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초반에는 하루 전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뭐 일주일, 이주일 전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예 어릴 때로 돌아가서 또 그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 네가 미래에서 온 내 아들이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있기는 하는데 근데 조금 그건 너무 가볍게 다르다 보니까 내가 평점을 갖다 엄청 작게 줬어. 마이클 베이가 너무 내용을 심오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트랜스포머보다는 낫다고는 보는데 근데 그 타임리프적인 소재를 갖다가 너무 심오하게 다루는 편에 부시고 뭐 그렇게 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아쉬운 게 좀 컸어서 그랬긴 했는데 진짜 실사 영화로 과거도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는 소재로서는 괜찮다고 보거든.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념비적인 거라서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게 좀 있어. 내가 타임리프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임리프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나랑 비슷한 생각할 거야. 뭐 과거로 가서 못 해본 거 해보고 돈 존나 벌고 예지 능력 활용하고 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타임리프물들은 어떤 식의 패턴을 가지냐면은 그런 능력이 있어봤자 한계가 있어. 넌 이걸 써봤자 인간적인 진실은 얻어내지 못하고 쓸데없이 능력을 낭비하게 될 뿐이야. 넌 이런 능력이 있어봤자 소시민일 뿐이지 라고 끝난단 말이야. 대부분 타임리프물들이. 오늘 다루는 시달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 타임리프를 쓸 수 있는 능력자가 현실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소시민이 될 수 없거든. 히어로가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독하고 남들과는 좀 유리된 인생을 살든지 아무튼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타임리프물들은 이런 타임리프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획득할 수 없는 게 있고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귀결이 되잖아, 대개의 경우. 그래서 다 이런 패턴이라는 거는 이 타임리프라는 소재를 너무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더 탐색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 사실 타임리프라는 소재가 나온 지가 벌써 수십 수백 년이 다 돼가는데 좀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을 했어. 정훈이 얘기가 맞는 얘기이기도 한 게 아까 전에 그 이모 얘기 잠깐 했잖아. 이모가 물론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내뱉는 말은 있어. 네가 만약에 이걸 하면은 다른 애들은 뭐 피해를 보지 않겠니? 라고 잠깐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만 그냥 조금 가볍게 다루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는 있다는 거는 사실이었거든. 그런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진짜 도구적으로만 사용되는 그 타임리프에 대한 불만이네. 뭐 이 시간을 달리는 소년도 그렇고 대부분의 타임리프에서 타임리프는 사실 진짜 주제가 아니잖아. 진짜 주제는 뭐 인물의 성장, 이 능력이 짱짱맨이라고 네가 짱짱맨인 게 아니야. 이런 정도로 끝나니까 타임리프 그 자체에 대한 탐색은 아직 굉장히 미진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 그렇지, 아직은 좀 제일 많았던 게 현대에 살던 뭐 사람이 과거로 타임리프를 어쩌다가 해가지고 뭐 엄청 막 우스꽝스러운 일과 뭔가의 코미디 되고 그냥 코미디스러운 업적을 달성한 다음에 다시 우연찮게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현실에 돌아가서 봤더니 이 인물이 위대하게 되어 있었다. 자기 흔적 발견하고 뭐 그런 류의 전형적인 영화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박중원 나왔던 천문인가? 그것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었나? 그거 뭐 이제 이순신이 자꾸 막 이상하게 가니까 이제 남북 관계 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좀 용맹한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고. 딴 걸 떠나서 우리 어렸을 때 본 일본 애니메이션 그 돈데기리기리? 돈데크만 시간탐험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사윌리엄? 그런 것도 있었잖아. 이제 옛날에 중세시대 가가지고. 기사윌리엄은 아니고 그 다른 거였지. 그게 중세로 간 기사 뭐 이런 중세로 간 기사. 흑인이 뭐 간 것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어. 여러 개 있었다. 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나도 동의는 해. 타임리프라는 장르에 대해서 뭔가 더 진중하고 뭔가 더 엄청난 반전을 때릴 만한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근데 이 영화는 대놓고 그냥 애니메이션이고 주인공 자체가 이런 애니까 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버리고 진짜 도구로만 치부해버리거든 이거를. 그리고 문제는 도구로만 치부했을 때 이것을 애매하게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영화 내에서 마무리를 잘 지었어.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도 확실하게 하고 주인공도 이제 갈 길을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주인공의 성장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정도의 도구로서 작정하고 썼으니까 오케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해봅시다. 그 후에 마코토는 자신의 타임립 능력에 제한 횟수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코스케가 어떤 후배한테 고백을 받는데 잘 안 돼서 계속 도와주다가 잘 되게 되었는데 자신의 자전거를 빌려서 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갑자기 시간이 멈추면서 자신에게 고백을 했던 친구의 치아키가 시간을 정지시키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더 이상 자신과는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잡을 찍는 내용까지. 초반에 마코토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있잖아.
거기에서 곡선 깔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온 거잖아. 참 이게 정말 나는 전제를 좀 잘 깔아놓은 케이스? 그런 거 같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런 가파른 경사길이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장면을 또 한 번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여실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 또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치아키가 마코토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어디에서 미래에서 왔으며 마코토한테 마지막 능력을 써버리는 바람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반전의 빌미가 되잖아. 도쿄인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 그렇게 말하기는 하는데 대답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움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주인공의 아쉬운 부분들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는 좀 잘 표현됐다고. 그냥 조금 난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시간이 딱 정지한 다음에 치아키가 다 얘기를 해주잖아. 자신이 누구고 이 상황 설정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타임리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마치 전지전능한 제3의 인물이 스피드웨건이지 스피드웨건. 스피드웨건처럼 다 설명을 해주잖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 자체는 비교적 잘 정당화된 거 아니야? 일단 시간을 달리는 소녀 원작의 내용이 조금 바뀐 수준이고 원작에도 비슷한 구도가 반복이 되잖아. 그리고 뭐 복선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치아키라는 인물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 세계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을 만한 인물이란 복선들이 좀 몇 개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이상할 건 없지 않나 싶어. 나는 여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세계관을 다 건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시간을 정지시킨 것도 말이 안 돼. 타임리프에 그런 능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마치 설명충처럼 다 시시콜콜 얘기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때 나는 살짝 뭐지?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거 이런 영화야. 그리고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이걸 그냥 말로 다 설명하는 거잖아. 그것도 현실의 시간을 완전 멈춰버린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설정이란 말이야. 시간을 어떻게 멈춰? 타임리프만 하는 것뿐이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괜찮았어. 이렇게 시간을 정지시킴으로 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 그 뒤에 내용을 가면은 다시 한번 타임리프를 한 다음에 얘랑 얘기해서 사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결국에는 빠이빠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의 주인공의 심정이랄지 마음이랄지 감정의 흐름이랄지 아예 세계관을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같이 포용해서 경험을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뒤에 내용을 전개하게 되니까 이렇게도 전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 같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했을 것 같거든? 내가 만약 마코토라면?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뒤에까지 간 다음에 주인공이 스스로 뭔가 하는 거잖아 이제는 진짜 치아키와의 관계에서 그 점이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성장해서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위험할 수 있지만 현명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멈춰서 다 설명했다는 그 선택 자체가 효과적이었다고 보는 것 때문에 이 장면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이중성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설명충이 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뭐 그 상황에서 당연히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객이든 작중의 주인공인 마코토든 뭐 그 상황에서 설명 안 해주고 안 알려줄 거임 이게 더 이상하긴 하지 오히려. 안 알려줄 거야. 근데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안 알려줌. 그 설명의 방식이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 시간을 확 되돌린다. 뭐 이렇게 막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시간을 아예 멈춰버린 다음에 대놓고 설명을 한 다음에 대놓고 이별을 하잖아. 내가 되게 여기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일상물은 계속 유지해. 둘의 관계는 계속 원래 알던 그 둘의 관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가는데? 둘의 관계나 감정의 흐름보다는 이 상황 설정에 관객들이 더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시간은 어떻게 멈춘 건데? 그럼 쟤는 미래에서 왔으면 쟤는 무슨 인물이길래? 아무리 뭐 그림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럴 거면은 더 옛날로 들어가서 그림 그렸을 때 가서 그림을 보던가 뭐 이런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지. 왜 저렇게 능력 있으면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림만 볼 것이지. 그런 의문을 갖고 이 영화에 대한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불만을 갖고 있을 만한 요소를 꺼내줬기 때문에 그게 나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나머지는 다 맥거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후에 마코토는 좌절을 하면서 지내다가 문득 팔을 봤는데 타임립 횟수가 1 남아있음을 눈치채고 결심을 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서 치아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치아키랑 같이 작별 인사를 하고 뭐 미래에서 기다릴게라는 치아키의 말과 함께 마코토는 자신이 해야 될 걸 결심하게 되고 마무리 짓는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치아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봤을 때는 마코토처럼 그 미술 작품을 하나 보기 위해서 과거로 왔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정말이지 타임리프라는 거를 갖다가 그래도 자기가 소중했던 마코토가 전에 썼던 것보다도 나머지 한 번에 대한 그런 게 좀 크잖아. 더 임팩트가 강하고 그랬었던 것처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알게도 되면서 사람들의 의혹들을 갖다가 조금씩 다 해소를 시켜주지. 주인공 자체도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려고 호스케를 갖다가 고백하려던 그 여자애한테 밀어주려던 장면이라든가 마지막에 천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치아키랑 얘기하면서 다시 너한테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돌아가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안으면서 이야기했던 대사가 미래에서 널 다시 기다린다고 했잖아. 여기서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드는 거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느꼈었던 것 같아. 야, 진짜 이 이야기 스토리는 얘네들이 진짜 끝발나게 마무리 짓는구나. 진짜 저 대사 한 번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구나. 난 그렇게 해서 봤었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마코토가 능력을 쓰면서 어떤 한 남자애한테만 피해로 다가가게 되는 왕따적인 그렇게 당하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심한 것까지 나중에는 나는 상기가 되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도 깔끔하지 않았나.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이 영화에서 그나마 좀 참신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타임리프 기회가 하나 더 생긴 거겠지. 그럼으로써 결말로 향해 가는 이 흐름은 다른 요소들과 달리 진부하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고 그 설정 하나로 거의 모든 이 영화의 감동과 미감을 끌고 가지 않나. 이게 빠지면 정말 별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 이 시달소라는 작품 자체가 그렇게 악귀가 딱딱 들어맞지도 않잖아. 진짜 진지한 시간여행물이면은 마코토가 타임리프 하면서 백투더퓨처 같은 거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타임 패러독스라는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룰 수가 있잖아. 과거로 넘어갔을 때 현재의 나와 과거의 사건들이 같이 동시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모순들 이런 것도 사실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엄청나게 많은 러닝타임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플롯 자체도 그렇게 막 꼼꼼하게 이어지는 편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고민은 그냥 제껴놓고 연애물 하나 만들겠다라는 생각하고 만든 거지 그냥. 그래서 뭐 그냥 큰 불만 없이 큰 감동 없이 이렇게 봤어. 나도 마무리까지 괜찮게 봤고 계속 궁금하지. 미래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주인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둘의 추억이라 생각하고 갈 길 잘 가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좀 많더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 특히 여주인공의 감정의 흐름이 마지막까지 관객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했던 것 같고 뭐 아까도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이 영화는 정말 그냥 타임리프라는 소재가 없으면은 아예 그냥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영화지. 이야기가 되기도 힘들고. 근데 타임리프라는 소재가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판타지고 말도 안 되고 백투더퓨처 같은 공상과학의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일상물로 끌어왔어. 더군다나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호기심 어린 사춘기 소녀의 감성으로 끌고 왔단 말이야 타임리프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일상이랑 잘 어울릴까. 타임리프라는 말도 안 되는 도구가. 근데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도 담백하게 잘 어울려. 사용도 너무나도 잘 했고 자신의 성장을 이룩하는데도 크게 거부감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군더더기 없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군더더기가 될 만한 소재들은 이미 그냥 다 제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제꼈을 때 관객들이 보면서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은 오류가 있잖아 라고 생각할 만한 들 수 있지만 그냥 제껴 제꼈을 때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불만이 안 될 만큼 영화 스토리나 짜임새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지. 흡입력이. 그래서 그 덕스러운 일본 애니와 뭔가 지브리에서 이야기하는 일상에서의 개인에서의 소중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의 중간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일본 애니에 충분히 익숙한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괜찮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자면은 일단은 하나하나님께는 물론 그냥 제목만 써줬어. 사실은 뭐
사연을 길게 적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 써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특이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포스터를 봤을 때 이게 공식 포스터가 나왔을 때 달리는 소녀는 당연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을 달린다? 뭔가 했거든. 근데 딱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포스터를 보고 나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 포스터 하나가 모든 영화의 그런 걸 갖다 함축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게 좀 부합이 돼서 포스터 중에서도 영화 다 보고 포스터를 보면은 좀 난해한 것도 있기는 마련인데 이거는 그런 편에 비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사람들이 이해가 충분히 됐다고도 봐. 다만 아쉬운 게 있었으면 아까 전에 정훈이가 얘기했었던 거가 나도 그거는 좀 생각을 해. 히어로물도 나오면서 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스파이더맨만 봐도 그런 거 나오잖아. 삼촌이 피터 파커한테 얘기하는 게 힘에는 책임이 감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자기가 타임리프를 하면서 딴 사람한테도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는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물론 잠깐 조금밖에 설명을 안 해서 그게 아쉬워서 그런 거지. 사람들도 이제 많이 하도 접하긴 하니까 타임리프에 대해서 그런 거는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내가 좋아하잖아 1시간 반짜리 난 이런 거 참 좋아해. 그냥 가볍게 볼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보기에는 괜찮은 애니메이션 아니었나. 근래 나왔었던 2000년도 작품 중에서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평점 그래서 별 4개. 스토리 같은 것도 참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안 나올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너무 큰 것도 있고 난 무난했다고 봐.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타임리프도 장식은 돼 있지만 제목도 시간을 달리는 소녀지만 결국은 그냥 학원 성장물이란 말이야. 소녀물이고 순정물이고 그리고 뭐 스토리 자체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지. 전형적이지 비교적. 이런 류의 얘기 많잖아. 고백을 받고 당황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고 어른이 되면서 뭐 로맨스가 이어지는 뭐 로맨스 코미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대부분 평범한 요소들이었고 그 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줄 거는 별로 없고 뭐 사실 이 영화를 당시에 봤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감상이 굉장히 다른데 당시엔 나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아 저거 그냥 애들 얘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 내가 많이 늙긴 했나봐. 영화관 별점은 3개. 나도 운동하면서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괜찮았어. 다시 봐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너무나도 잘 보였던 것 같아. 시간 달리는 소녀 할 때 그 포스터와 이 제목과 영화 내에서 나오는 그 소녀의 포즈와 그 영화의 마무리와 타임리프라는 소재 이 거의 모든 요소가 다 일맥상통하게 한 가지를 향해서 다 가고 있단 말이야.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 가운데서 다른 요소들은 거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뭐 애들끼리 뭐 야구를 했는데 뭐 야구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그런 것도 없고 같이 놀던 친구 중에 뭐 고백을 받는 애가 있었는데 그냥 부수적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시선이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이 달리는 포즈와 이 소녀의 성격과 마지막에 그 성장했던 그 내용과 너무나도 괜찮았던 것 같아. 전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다 무언가를 딱 잡았을 때 여러 가지 방면을 다 파고들 수 있지만 이 하고 싶은 얘기에만 완전 담백하게 풀어냈던 것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괜찮았고 또 공부도 좀 됐었던 영화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워낙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일상물을 되게 좋아해. 내 취향 저격인 것도 살짝 있고 그리고 최근도 아니야. 2006년에 나온 거잖아. 근데 불구하고 2006년도부터 지금 2015년까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내가 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 정도 수준의 애니메이션이 없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쉽기는 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극장판으로 나온 거 중에 많이 나왔어. 약간 덕스럽지 않은 애니메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덕스럽지는 않지만 괜찮았던 애니라고 하면은 이거 말고는 최근엔 근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침체기가 좀 아쉽고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평점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님처럼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제가 악의연대기 예매권 2장 쏴드렸어요. 이메일도 다 확인하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쏴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로도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고해서 올리면은
그 댓글로 아 이런 거 달아보면 어때요? 하고서 올리시면은 예매권은 제가 솔직히 지금 없고요. 제가 저번에도 돌리긴 했을 때 별다방 오.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가 아메리카노 오. 돌리고 있으니까 어. 매주에 제가 한 명씩 뽑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은 제가 한 장씩 MMS나 아니면 제가 페북 그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가지고 제목 두 글자 제목 딱 얘기하고서는 저한테 타가셨어요. 제가 유효기간 2달짜리 큰 걸로 해가지고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퀴즈로 제가 낼 건데 퀴즈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그때 ним포매니악 때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4DX 하나 걸었다가 애들한테 너무 핀잔을 받아가지고 무슨 핀잔을 받아? 야 4DX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막 그러면서 아. 이제 얘기했었던 그 인터스텔라 아. 그분께도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렸어요. 4DX 맞춰주신 어 진짜 맞춰주셨어? 맞춰주신 오.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렸고요. 오. 이번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하나 걸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는 나중에 올릴게요. 얘네들이 또 핀잔 올릴까봐 내가 보기는 빼고 마코토가 처음에 타임리프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먹을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철판구이 말고 냉장고에 있었던 이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만 맞춰주시면 돼요. 보기로 제가 나중에 이게 같이 올라가면서 제가 올릴 거라서 그때 가서 제가 보기랑 같이 해서 퀴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방송을 더 듣게 하는 문제가 아니네? 단지 시달소를 봤다면 알 수 있는 문제. 시달소를 보면은 아실 수 있는 문제고요. 이것도 불만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논리적이라니까? 그래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영화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아 영화는 안 봐도 돼. 우리 방송을 들으라고. 이런 씨. 나 오늘 또 매장 당하는 거야? 퀴즈 내고? 내가 상품은 다 내가 걸고 있는데 예매권도 주고 기프트콘도 주고 아 장난입니다. 내가 상품 제공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아. 장난입니다. 장난. 어쨌든 간에 많이 들어주시고 퀴즈 풀어주시면은 제가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맛있는 것도 타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타가세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희들과 놀다 보니까 돌아갈 때를 놓쳐버렸다. 너무나도 재밌게 놀다 보니까 돌아갈 때를 놓쳐버렸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니네들이 추천해줘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난 누누이 얘기하지만 난 좋다니까. 저희도 너무나도 재밌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과 함께 돌아갈 때를 늦으면서까지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